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부자들의 파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의 이런 파티는 또 어떤 모습일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오늘 개츠비의 파티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되는 주인공, 과연 어떤 파티들이 펼쳐질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6번째 이야기. 제3장. 여름밤, 이웃 개츠비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푸른 정원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웃음소리와 샴페인과 별들 사이를 나방떼처럼 옮겨다녔다. 오후 밀물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이빙 때인 전망대에서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해변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일광욕을 하기도 했다. 또한 두 척의 모터보트는 파도를 가르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수상 스키를 끌고 바다를 질주했다. 주말이 되면 그의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분주히 뉴욕을 누비면서 손님들을 실어 날랐고, 스테이션 외건도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노란 곤충처럼 꿈틀거리며 역으로 마중을 나갔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임시로 고용된 사람까지 모두 12명의 하인들이 각각 걸레와 수세미, 망치, 정원용 가위 등을 손에 들고 지난 주말에 어수선했던 흔적을 하루 종일 정리하며 돌아다녔다. 매주 금요일마다 뉴욕의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와 레몬이 5상자나 배달되었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반으로 쪼개진 오렌지와 레몬 껍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저택의 뒷문을 통해 실려나갔다. 주방에는 하인이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200번 누르기만 하면 30분 만에 200개의 오렌지즙을 짤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었다.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음식점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이 수백 피트나 되는 천막과 개츠비의 드넓은 정원의 수목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색 전구를 운반해왔다. 뷔페용 식탁에는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리는 오르데부르와 향신료를 넣고 구운 햄, 갖가지 색의 야채로 만든 샐러드, 밀가루를 씌워 황금빛으로 구운 통돼지와 칠면조가 잔뜩 차려졌다. 메인 홀에는 진짜 노스에 난간까지 갖춘 바가 설치되어 여러 종류의 진이나 위스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은 구별조차 하기 힘든 각종 술들이 준비되었다. 7시쯤에는 오케스트라가 도착했다. 그러나 5인조로 편성된 간단한 오케스트라가 아니었다. 오보에, 트럼펫, 색소폰 등 각종 관악기와 현악기,
클라리넷, 피콜로, 그리고 저음과 고음을 내는 드럼도 갖춘 대형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를 가득 메워 연주회장을 방불케 했다. 그때쯤 되면 이미 뒤늦게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도 해변에서 돌아와 2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뉴욕에서 온 차들이 현관 앞에 5줄로 늘어서고 홀이나 살롱, 베란다는 갖가지 화려한 원색의 옷이나 눈에 띄는 단발머리, 그리고 스페인의 카스틸랴 여인들은 꿈속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숄로 북적댔다. 바의 소란스러움은 최고조에 이르러 칵테일 글라스가 쟁반에 실려 바깥 정원으로 끊임없이 나가고 마침내 파티는 절정에 달해 떠들썩한 얘기소리와 웃음소리, 농담이나 간단한 인사가 오가고 서로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이 몇 명씩 떼를 지어 모여서 활기찬 얘기를 주고받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이제는 오케스트라도 대중적인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오페라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긴장감은 시시각각 허물어지고 유쾌한 말을 들을 때마다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룹의 구성원도 시시각각 변하고 새로운 참석자들로 불어난 그룹이 흩어졌다가는 곧 다시 모이곤 했다.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들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 돌아다니며 한 그룹의 중심이 되어 가슴 뿌듯한 환희를 맛보다가는 계속 변하는 불빛을 받으며 여러 사람들 목소리를 찾아 이리저리 누비고 다녔다. 갑자기 어린 집시 같은 처녀 한 사람이 오팔빛 속에서 칵테일 잔을 공중으로 쳐들었다가 용기를 내려고 단숨에 들이마시고는 춤을 추며 혼자서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한순간 주위는 조용해졌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당연히 그녀의 춤에 맞는 곡을 연주했다. 그녀는 폴리스 극단의 길더 그레이의 대역을 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주위 사람들한테서 점점 번져나갔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티가 시작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개츠비의 저택에 가서 보니 나를 포함해 정식으로 초대를 받고 온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즉 불청객이었다. 그들은 어쩌다 롱 아일랜드로 오는 자동차를 탄 덕분에 개츠비의 집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까지 오면 누군가 개츠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맞아준다. 그 다음에는 유원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할 뿐이다. 때로는 파티에 참석했다가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개츠비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파티가 좋아서 오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유일한 입장권이었다. 그러나 나는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다. 토요일 아침, 푸른색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개츠비의 편지를 가지고 내 집 잔디를 건너왔다. 초대장에는 파티에 참석해주면 더없이 영광일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몇 번 나를 보았으며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인 뒤 당당한 필체로 제2 개츠비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7시가 조금 지나서 나는 흰 프랄렛 옷을 갖춰 입고 그의 저택의 정원으로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약간
어색한 모습으로 어슬렁거렸다. 물론 그 안에는 통큰 열차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도 보였다. 젊은 영국인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옷차림은 번듯했지만 모두 약간 굶주린 듯한 표정으로 실속 있고 부유해 보이는 미국인들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미국인들에게 채권이나 증권, 자동차 등을 팔고 있다고 확신했다. 적어도 그들은 자기 주위에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말만 잘하면 그 돈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개츠비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두세 사람에게 개츠비가 있는 곳을 물어보았으나 놀란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면서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칵테일이 놓여있는 테이블 쪽으로 옮겨갔다. 넓은 정원 안에서는 파트너 없이 혼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도무지 어색해 참을 수 없어서 이곳 분위기라면 완전히 취해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조던 베이커가 집 안에서 나와 대리석 계단 꼭대기에 서서 몸을 약간 뒤로 젖힌 채 경멸하듯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의례적인 인사말이라도 나누려면 우선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녀 쪽으로 걸어가면서 큰 소리로 인사했다. 내가 듣기에도 내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큰 것 같았다. 당신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조던 베이커는 뭔가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듯한 투로 대답했다. 당신이 언젠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녀는 곧 내 파트너가 되어주겠다는 표시로 내 손을 잡았다. 때마침 돌계단 아래에 있는 같은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두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안녕?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당신이 져서 퍽 유감이었어요? 골프 시합을 두고 한 이야기였다. 조던은 지난 경기에 패했었다. 당신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우린 한 달 전에도 여기서 당신을 만났었어요. 그 후에 머리를 염색하셨군요. 조던의 대꾸에 나는 놀랐지만 그 여자들은 무관심한 듯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조던의 말은 너무 일찍 준비해 놓은 저녁 식사처럼 너무 일찍 떠오른 달을 보고 한 말이 되어버렸다. 구릿빛이 도는 조던의 날씬한 팔을 가볍게 내 팔에 낀 채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칵테일을 올려놓은 쟁반이 초저녁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우리는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두 아가씨와 세 명의 남자와 함께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남자들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당신은 이 파티에 자주 참석하나요? 조던이 옆에 있는 아가씨에게 물었다. 최근에 온 건 지난번 당신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 아가씨는 쾌활하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함께 온 여자를 돌아보았다. 너도 그렇지, 루실? 루실도
그런 모양이다. 난 파티를 즐기는 편이에요. 루실이라는 아가씨 역시 그렇다고 했다.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 지난번에도 내 옷이 의자에 걸려 찢어졌었잖니? 그때 그분이 내게 주소와 이름을 물었었지.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었었는데 크로이어 양장점에서 새 이브닝 드레스를 배달했더라고. 그럼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조던이 루실에게 물었다. 물론이죠. 오늘 밤 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가슴 부분이 맞지 않아 줄여야 해요. 라벤더빛 구슬이 달린 파란색 드레스예요. 256달러나 하는 옷이라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을 거야. 다른 아가씨가 질투가 나는 듯 말했다. 그 사람은 누구하고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뿐이라고.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물었다. 개츠비 씨 말이에요.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두 여자와 조던은 비밀 얘기라도 나누는 듯 몸을 가까이 붙였다. 누군가가 그러는데 어쩌면 그분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소름이 돋는 듯 했다. 3명의 남자도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설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루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보다는 전쟁 중에 독일 스파이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세 남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안다고 큰소리치는 남자들한테 들은 것이오. 독일에서 함께 자란 그 사람의 친구한테서 말이오. 나는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어머, 그럴 리가 없어요. 처음에 말했던 여자가 반박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전쟁 중에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자기의 말을 믿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그녀는 열을 내며 몸을 더욱 앞으로 내밀었다. 이따금 아무도 그분을 보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분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을 죽인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루실도 덩달아 몸서리를 쳤다. 우리는 모두 두리번거리며 개츠비를 찾기 시작했다. 소리를 낮춰서 세상에 소문을 퍼뜨릴 만한 일이 거의 없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갖가지 소문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개츠비가 사람들에게 낭만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첫 번째 저녁 식사가 나왔을 때 자정이 지나면 식사가 또 나온다. 조던은 자기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자며 나를 불렀다. 그들은 정원의 반대편에 있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세 쌍의 부부와 고집이 세고 말투가 거친 대학생이 앉아 있었다. 이 학생은 머지않아 조던이 어느 정도는 자기에게 몸을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일행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듯 시골 노인네들처럼 위엄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이 지역의 성실하고 정직한 상류층을 대표하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즉, 웨스트에그의 보조를 맞추면서도 화려하고 원색적인 활기가 넘치는 웨스트에그를 경계하는
이스트 에그의 자세처럼 말이다. 우리 밖으로 나가요. 그들과 반 시간 정도 어울리고 난 뒤 조던이 내게 귓속말을 했다. 이 자리는 나한테는 너무 고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조던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던은 대학생에게 내가 아직 이 집 주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러 갈 생각이라고 핑계를 댔다. 대학생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맨 먼저 바를 들여다보았는데 꽤 붐비기는 했지만 개츠비는 없었다. 현관 앞에 돌계단에도 올라가 보았고 발코니도 둘러보았지만 개츠비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무심코 우리는 호화스럽게 장식된 문을 밀어보았다. 그곳은 천장이 높은 고딕풍의 공간이었다. 벽은 모두 영국제 참나무로 조각되어 있었는데 분명 해외의 낡은 저택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했다. 올빼미 눈처럼 큰 안경을 쓴 뚱뚱한 중년 남자가 큰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약간 취한 채 초점 없는 시선으로 책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당황한 듯 몸을 돌려 조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네들은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가 느닷없이 우리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 말일세. 사실 자네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킬 필요가 없지. 이미 내가 확인했으니까. 여기 있는 책들은 전부 진짜야. 저 책들 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는 진짜야. 페이지도 모두 제대로 갖춰져 있어. 난 그저 장식용으로 만든 두꺼운 종이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들춰보니 모두 진짜였단 말이야. 자, 내가 보여주지.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책꽂이에서 스토다드 미국의 여행가의 강의록 제1권을 뽑아들고 돌아왔다. 자, 보게나. 그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진짜 인쇄물이야. 감쪽같이 속았어. 이 집 주인은 벨라스코 같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완벽해. 리얼리즘의 극치야. 게다가 자신의 한계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아직 책 페이지도 잘려있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뭘 바라겠어. 뭘. 그는 내 손에서 책을 낚아채더니 한 권이라도 빠지면 서재 전체가 무너질지 모른다고 중얼거리면서 서둘러 제자리에다 꽂았다. 자네들은 누굴 따라온 건가? 그가 따지듯 물었다. 아니면 그냥 온 건가? 나는 누굴 따라왔지. 대개가 그렇지만. 조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루즈벨트라는 여자를 따라왔어. 클로드 루즈벨트 부인 말이야. 자네들도 그 여자를 알고 있나? 난 그녀를 어젯밤 어딘가에서 만났지. 나는 일주일 전부터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서재에 앉아 있으면 술이 좀 깰까 하고 온 거야. 그래, 정신이 좀 드세요? 좀 깬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1시간밖에 안 되었으니까. 참, 저 책에 대해 얘기했던가? 저 책들은 말이야, 전부 진짜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와 정중하게 악수를 나눈 뒤 밖으로 나왔다. 네. 이 미국은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게 아무리 파티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게 글쎄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진짜로 그런 파티들을 하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문화의 차이겠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이 과시욕이 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사람을 너무나들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봅니다. 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